안녕하세요. 대박난꾼 부동산 연구소를 운영하는 전은규 소장입니다. 다시 이렇게 만나뵈어서 반갑습니다. 제가 그동안 이제 방송 활동도 많이 하고 유튜브도 간헐적으로 좀 몇 번 찍었었는데요. 많은 시청자분들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간단히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 잠깐 조금 제 자랑을 살짝 하자면, 저는 2005년도부터 이런 토지 투자를 시작했습니다. 그때가 20대 후반이었고요. 지금은 이제 벌써 10년이 훌쩍 지났습니다. 그때 당시 이제 노무현 정부 때 부동산 토지가 이제 많이 올라갔었죠. 근데 갑자기 제가 딱 투자할 시점부터 토지 시장이 확 죽었었습니다. 바로 그 악명 높은 2005년 831 대책. 아마 예전부터 관심 가져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. 요즘에 8.2 대책 이렇게 규제가 심하다고 하지만 그때 당시에 그 규제랑은 차원이 틀립니다. 가장 대표적으로 토지 시장을 완전히 이제 가로막혔던 거에 그 토지 양도세 중과세 제도를 먹였습니다. 지금은 2년을 기준으로 2년 이상 보유하시면 그래도 어느 정도 일반 과세로 적용되는데, 2005년 당시 1년, 2년이건 10년이건 그냥 매도를 할 때 무조건 60% 세금을 매기겠다. 그래서 많은 지주들이 이제 반발을 심했는데요.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. 제가 그때부터 시작을 해왔는데요. 그때는 이제 세종시, 그때는 처음에는 서울에 있는 수도를 갖다가 아예 세종시로 옮긴다. 그렇게 거창한 큰 프로젝트였는데, 그 프로젝트가 좀 많이 줄어가지고 행복도시, 행정복합도시로 이제 어느 정도 관계 부처만 좀 들어온 상황이죠. 그래도 세종시에는 그동안 10년 동안 꾸준히 집가 상승이 많이 이루어졌고, 지금은 좀 충청도를 대표하는 토지 투자 지역으로서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. 어느덧 인구가 제가 할 때는 한 10만 정도밖에 안 됐었는데 벌써 20만이 이제 넘어가고요. 조만간에 30만, 최종 목표는 50만 명, 2030년까지 50만 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많은 땅을 투자했고 벌써 10만 평 이상 투자를 해왔고, 앞으로도 저는 100만 평, 제 목표가 100만 평입니다. 꼭 시청자분들 제가 좀 자극받으라고 또 좀 한마디 좀 말씀드리면, 감히 한마디 좀 말씀드리면, 아직 대부분의 시청자분들은 땅이 아직 한 평도 없으실 거라고 제가 좀 예상이 되는데요. 아직 한 평도 없으시면은 그거는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재테크를 잘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.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지금까지 다른 비트코인이라든지 주식, 아파트, 누구나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좀 쉬운 재테크만 하셨는데, 앞으로는 이 방송을 보신 분들은 토지에 한번 투자를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. 올해 벌써 4월달이 벌써 지나갔습니다. 벌써 3분의 1이, 올해 벌써 3분의 1이 지나갔기 때문에 앞으로 이 3분의 1을 얼마나 잘 활용하실까. 그 중에서도 재테크 공부를 하실 때 이 땅을 소홀히 하지 마시고, 제 강의를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날 거니까요. 제 강의를 꾸준히 구독하시고, 제가 쓴 책, 벌써 제가 7권을 썼죠. 이 책을 보시고 공부를 좀 하신다고 하면은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데 준 전문가 수준까지 제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올해 안에. 그리고 꼭 한 필지 목표로 하시길 바랍니다. 그래서 좀 목표를 막연하게 잡지 마시고, 저는 1년 단위 계획을 아주 세부적으로 좀 그동안 10년 동안 짜왔습니다. 그래서 제가 원하는 목표로 꿈을 크게 가지면 가질수록 근접하게 된다고 좀 생각합니다. 너무 꿈을 작게, 너무 현실적으로 하지 마시고, 조금 과장돼도 좀 그렇다고 너무 터무니없이 하지 마시고요. 어느 정도 저처럼 100만 평은 아니더라도 10,000평, 만석지기가 꿈이다, 아니면 1000평이 목표다, 그 정도는 누구나 꿈꿀 수 있기 때문에 한번 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. 그래서 본격적으로 제가 이제 강의를 하려고 하는데요. 제가 이 책, 이제 신간이죠. 가장 신간인 2018년 부동산 대전망, 이 순서대로 제가 책 내용을 가지고 1부 시간에는 풀어드리고요. 그리고 2부 잠깐 5분 정도 제가 투자하는 지역들, 다들 아시죠? 새만금, 당진, 평택, 제주도, 용인, 안성,
뭐 이천, 여주, 뭐 세종시 이런 지역들을 가지고 제가 단순히 뭐 지역 분석만 하는 게 아니고 좀 더 실감 나게 실전 매물과 뭐 경매, 공매 이런 여러 가지 매물을 제가 함께 공부 차원에서 소개들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예. 본격적으로 첫 시간 오늘 제가 이 책에 나열되어 있는 차례 순서대로 좀 말씀을 드리면 일부 토지 부동산 글씨가 좀 보이시나요? 제 1장 왜 토지 투자가 매력적인가 보이시죠? 토지 투자의 매력 사람들이 토지를 왜 투자하는가에 대해서 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. 토지에 집착하는 이유가 다 있죠. 저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땅에 대해서 상당히 소유욕이 강하다고 봅니다. 최근 들어서가 아니고 예전 우리 조상들, 조선시대 그 이전부터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관심들이 많았고 소유하려고 많이. 그래서 예전 부자들은 땅 부자들이 뭐 지금도 많지만 부자의 기준을 얼마나 자기가 땅을 많이 가지고 있냐. 그래서 예전에 만석지기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죠. 만석군 그런 말이 나온 다 이유가 있습니다. 그래서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우리나라 땅이 남한 면적만 봤을 때는 대략 몇 평일 것 같습니까?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제곱미터보다는 이제 평이라고 예전 오랫동안 써왔기 때문에 좀 제곱미터보다 평이라고 좀 표현을 하겠습니다. 한 몇 평 정도가 우리나라 땅일 것 같습니다. 이런 생각을 안 해보셨죠? 약 한 300억 평, 300억 평이라고 합니다. 어마어마한 면적이죠. 이 300억 평 중에 아직 한 평도 없다. 그건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. 그래서 아까 계속 강조하지만 꼭 올해 안에 빠르면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요. 올해 안에 꼭 한번 자기 땅, 자기 등기부 땅 문서 하나 가져보는 걸 목표로 한번 해보시고요. 그래서 돈 되는 지금 이렇게 305평이나 많은 땅 중에 과연 돈 되는 땅이 얼마나 될까? 그건 좀 생각도 안 해보셨죠? 사실 다들 알다시피 70%는 일단 빼고 들어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우리나라의 70%가 뭘로 돼 있죠? 산으로 돼 있죠, 산. 그래서 임야, 물론 임야도 일부 투자도 되지만 대부분 임야가 좀 개발이 힘든 임야이기 때문에 좀 77%를 과감히 좀 빼겠습니다. 그러면 30%가 남죠. 그럼 30% 중에 또 절반은 또 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투자할 만한 30%. 30% 안에는 뭐 대지도 있고 대부분이 농지입니다. 농지는 뭐 전답 그 정도로 보시면 되죠. 대지나 전답이 우리나라 30% 투자처가 있는데 이 중에서 또 절반을 빼야 되는 게 바로 절대농지. 절대로 제가 투자하지 말라고 해서 절대농지. 사실 이 절대농지라는 말은 오래전 용어고요. 요즘에는 농업진흥구역이라고 표현합니다. 농림지역 안에서도 농업진흥구역을 조심하셔야 됩니다. 농업진흥구역이 있고 농업보호구역이 있는데 최근에는 농업보호구역은 좀 뜨는 투자처로 좀 곽강을 받고 있는데요. 왜냐하면 진흥구역은 경지가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는 농사만 지어라. 나라에서 좀 정책을 그렇게 하고 있고요. 농업보호구역은 좀 경지가 정리되어 있지 않고 자기 멋대로 좀 생겼기 때문에 좀 농지로서의 가치가 좀 떨어진다. 이렇게 판단이 돼서 좀 농업보호구역 해제 지역이 좀 최근에 좀 많이 생겨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농업보호구역 자체도 건축은 어느 정도 됩니다. 하지만 만약 해지가 된다는 것은 그 땅이 용도가 변해서 관리지역으로 변하는데요. 보통 계획관리 아니면 생산관리로 변합니다. 물론 최악의 경우는 보전관리까지 가지만 그래도 농업보호구역보다는 관리지역이 좋기 때문에 해제될 만한 지금 2018년도 트렌드가 이런 농업보호구역이 해제될 만한 지역에 투자하는 게 관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. 그래서 제가 이제 15%를 빼라고 했죠. 그럼 지금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땅이 몇 프로 남았죠? 30%에서 절반을 뺐으니까 이제 또 15%가 남았죠. 그럼 이 15% 내에서도 저는 과감하게 더 빼야 된다고 합니다. 얼마나 빼야 될까요? 저는 이 15%의 돈 되는 땅은 9분의 1,
15% 안에서도 10%. 결국은 1.5%. 우리나라의 300억 평이나 되는 면적에서는 단 1.5%, 1, 2%밖에 돈 되는 땅이 없다고 봅니다. 그만큼 앞으로 시대가 좀 변했습니다. 예전처럼 어디를 투자해도 땅값이 오르는 시대는 지났습니다. 현실적으로 좀 시대 트렌드 맞게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요. 당연히 누구나 알다시피 수도권 아니면 지방에도 또 광역시 주변은 땅값이 계속 올라갑니다. 그 외지역, 이런 중소도시 주변에 투자할 때는 상당히 조심하셔야 됩니다. 그래서 제가 이런 찍어드린 지역을 잘 좀 분석하셔가지고 제가 꼭 안 찍어드려도 어차피 우리나라 땅이 다 똑같습니다. 그 공식을 응용하셔가지고 대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우리나라의 땅은 유한하다. 그리고 땅의 지속성 가치가 향상이 된다. 우리나라의 땅은 한번 거의 대부분이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. 물론 예외도 있었죠. 뭐가 안 좋은 악재가 들어서는 순간 주변이 좀 죽는 지역도 있었습니다. 또 인구가 좀 빠져나가는 지역. 어느 작년인가 뉴스에 크게 나왔었죠. 인구가 늘어나는 지자체와 줄어드는 지자체를 분석을 한 게 나와 있습니다. 그 인터넷으로 쉽게 찾아보셔야 되는데요. 사실 땅 투자하면서 그런 자료도 안 봤다는 건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. 어디가 돈이 될지는 인구가 늘어나는 지역에 투자하라. 제가 제일 첫 번째로 항상 강조를 하죠. 인구가 늘어나지 않은 교차로 코너 땅은 의미가 없다. 그래서 그런 지자체가 어디가 뜨는지, 그래서 제가 찍어드린 지역은 당연히 인구가 늘어나겠죠. 그런 지역을 관심을 좀 가지시고요. 그리고 토지 매입 시기를 언제로 정할 건지 잘 중요하게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. 막차 탄다는 얘기 많이 들으셨죠? 그래서 보통 많이 하는 말이 뭐죠? 언제 사고 언제 팔라. 눈치채셨죠?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라,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요. 사실 그 말은 아파트건 증권이건 비트코인이건 이 땅이 제일 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. 제가 좀 칠판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제가 잠깐 그려놨는데요. 50%가 착공, 그리고 100%가 완공. 이렇게 세 단계가 있는데 과연 시청자분들은 언제 투자하는 게 유리할 것 같습니까? 아까 무릎에 서서 어깨에 팔라는 말은 너무 초기도 아니죠. 어느 정도 선에 올라가서 투자해서 어느 정도 선에 어깨 정도에 팔라,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를 잘 들어가셔야 됩니다. 이곳 너무 욕심부리다가 계획 단계, 물론 계획 단계가 가장 저렴하지만 이때 잘못 들어가면은 계획이라는 거는 항상 변경이 될 수 있습니다. 연기도 되고 취소될 수 있기 때문에 땅값은 싸게 들어갈 수 있지만 리스크가 크다, 이렇게 표현을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안전하게 투자하시려면 착공이 어느 정도 보일 때 투자를 하시면 돼요. 그래서 저는 퍼센티지로 보면 한 30-40% 정도 진행이 됐을 때, 보통 주민공람회가 다 마치고 보상이 좀 진행이 될 때 좀 투자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. 그래서 이렇게 좀 올라가서 팔 때는 이제 너무 완공될 때 사실 파는 것도 좋지만 완공되기 직전에 그때 빠져나오시는 것도 좋습니다. 왜냐하면 그때는 항공성이 좋습니다. 이때는 많은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완공돼서 파는 수도 있지만 또 제2의 투자자, 또 남겨먹을 것들을 좀 너무 욕심부리지 말고 제2의 투자자, 제3의 투자자도 어느 정도 좀 수익이 나게끔 좀 그런 정신으로 좀 투자를 하시면 한 80% 정도, 너무 욕심부리셔서 90%이 정도 선에서 빠져나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부 시간에는 책 내용 가지고 하고요. 지금 이제 2부 시간에는 제가 지역 분석을 간단히 좀 해드리겠습니다. 지금 대지면서 이제 좀 땅이 좀 작습니다. 58평밖에 안 되는데 제가 이걸 추천드린 이유는 그냥 관리 지역이 아니라 이 땅은 용도가 좋습니다.
보이시나요? 상업지입니다. 상업지. 땅의 가장 상위 등급이 상업지이기 때문에 평수가 50평만 돼도 충분합니다. 물론 이제 일종 주거지도 약간 섞여 있죠. 그러니까 이렇게 사진으로 이렇게 클릭하시면 이제 사진이 나오는데요. 이 사진만 이쪽으로 화살표, 빨간 화살표 보이시죠? 이 안쪽에 있는 매물입니다. 이 안에 있는 지금 보시면 집이 이 매물의 이제 하나 단점은 이 집이 제외됐습니다. 보시면 여기 제시외 건물이 있죠. 29평짜리 제외다. 그래서 많은 분들이 법정 지상권이 있을 법하니까 좀 무서워서 못 들어가신 경우 있는데, 근데 딱 매물을 보고 사람이 사는 집인지 아닌지 그거를 따지셔가지고 사람이 안 살면은 뭐 승산이 있다. 사람이 살면은 이제 그걸 내보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, 사람이 안 사는 폐가는 상당히 큰 노력을 안 하더라도 쉽게 이 건물을 멸실을 하든지 방법이 있습니다. 그 자세한 거는 제가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보실 거는 이제 이런 지적도를 보셔야 됩니다. 지금 보시면 도로 계획성까지 들어있죠. 땅이 이 땅인데, 물론 이 땅은 좀 먹고 들어가지만 그래도 지금도 도로에 붙어 있지만 나중에 대로변의 코너 자리에 이제 만들어질 땅이기 때문에 평수는 조금 작은 건 아시지만 코너 자리의 상업지다,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금액대도 부담 없이 2천만 원대, 2,700의 금액으로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고요. 또 경매의 가장 큰 장점은 대출이 가능합니다. 그래서 토지는 일반 매물은 매매가 기준으로 한 30%밖에 안 되지만, 이 대출 아무리 요즘 규제가 많아도 한 70-80% 나옵니다. 못해도 70%라고 보시면 되죠. 그럼 자기돈 1,000만 원이 아닌 한 500-600 정도의 금액으로도 충분히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자금이 좀 적으신 분들, 제가 이 방송 항상 제가 이제 책을 쓰고 하는 이유가 이렇게 소액 투자자, 저도 마찬가지로 10년 전에 제가 뭐 거금을 제가 20대 후반에 거금으로 시작한 게 아니고 단돈 1,000만 원, 2,000만 원 가지고 시작했습니다. 그래서 저도 계속 강조드리고 싶은 건 큰 돈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일반 서민들도 이 땅을 할 수가 있다, 그런 좀 동기부여를 드리고 싶어서 제가 계속 이렇게 방송도 하고 강의도 하고 책도 쓰고 있습니다. 그래서 누구나 할 수 있기 때문에 희망을 버리지 마시고 이렇게 소액으로 할 수 있는 땅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. 그래서 지금 조심해야 될 거는 이제 제시의 건물이 있기 때문에 꼭 임장을 가셔서 잘 보셔야 됩니다. 임장 활동을 하셔가지고 이 매물을 한번 방문을 하셔서 주변의 경매물권은 주변 마을 사람들, 특히 이장이나 면장 이런 좀 거의 고위직 분들을 잘 활용을 하셔서 좀 수소문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. 그래서 좀 이 매물 딱 봐도 지금 뭐 집 안에 벌써 풀이 우거져 있죠. 딱 봐도 뭐 폐가라는 거를 딱 보실 수가 있습니다. 이런 매물을 딱 봐도 지금 보시면 이 매물의 거의 90%가 상업지죠. 약간 한 10%만이 살색 부분이 일종 주거지역입니다. 이 노란색이 2종 주거지역이고요. 그래서 상업지의 개발지, 그러니까 이 땅은 이제 개발지 인근입니다. 그래서 제가 추천을 드린 건데요. 위치를 보시면 바로 새만금 바로 앞당입니다. 그래서 많은 분들이 부안에 좀 지역 분석을 하신 분들은 이 개화라는 말에 상당히 호감을 갖고 계시는데, 바로 그만큼 개발지 바로 앞이다. 새만금이 개발되면 이 땅은 가장 빨리 좀 하서면과 더불어 개화하면 인기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제가 좀 추천을 좀 드리겠습니다. 오늘 첫 번째 시간에 제가 좀 할 얘기가 많았기 때문에 좀 길게 했는데요. 제가 또 두 번째 시간에 또 다음 주에 또 찾아뵙는 걸로 하겠습니다. 그럼 오늘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